네. 자, 금요일장 약간은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후장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될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로 줄여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애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은 애플 AI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예, 실적보다는 AI라고 적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치에 걸어봅니다. 임순재 대표는요?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애플의 AI 투자 기대.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죠. 그 다음에 애플도 좀 따라 붙는 그런 모양새인데 얼마만큼 가치 있는 움직임인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뭐 시장이 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죠. 예, 뭐 기대치도 좀 낮았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매출 같은 경우에 900억 1천만 달러였는데 요거는 좀 웃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당 순이익 전망도 1.50 달러였는데 요거는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나름 실적이 뭐 나쁘진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 근데 같은 기간, 즉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한 4% 정도 감소했고 순이익도 2% 줄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조금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중국 어떤 시장 매출이 조금 부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정적일 거라고 좀 보여져서 그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오다가 근데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이유는 아무래도 이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거의 뭐 1,100억 달러의 상당의 자사주 매입인데 뭐 사상 어떤 최고의 자사주 매입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당 0.25달러 정도 배당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더해서 결국 이렇게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가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있고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WWDC가 있는데 그게 이제 6월인데 여기에서 이제 큰 발표 계획이 있다. 근데 관련이 AI 관련으로. 결국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탑재거든요.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AI 탑재했는데 탑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 기능 같은 거 보면 추가될 거로 좀 보여지는데 요거 관련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폴라리스 AI도 그렇고 우리 뭐 온디바이스 AI 우리 삼성전자 그 번역 기능 관련해서 플리토가 갔잖아요. 그래서 플리토도 오늘 좀 강해요. 그 폴라리스 계열도 강하고 기타 뭐 이스트 소프트 등이 강한데 관련해서 저도 뭐 애플 관련주가 좀 아래에 있으니까 뭐 더구전자나 그다음 오늘 BH 이런 것도 봤습니다. BH 같은 경우에 오늘 증권사 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강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이 이제 뭐 프로브카드랑 이제 테스트 소킷 관련인데 장비 쪽, 검사 장비 쪽.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좀 겹치는 거 있죠. 바로 리노공업인데 제가 계속해서 리노공업, 삼성전기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려왔는데 리노공업이 결국에는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대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세적으로도 이번에 반도체 좀 흔들릴 때 거의 훼손이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애플 AI 관련으로 이제 요거 오늘 뭐 테스트 소개 쪽으로도 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43%, 40에서 50%대 엄청 남기네요. 예, 뭐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해서 보실만 하도 높아도 뭐 내리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리토와 같은 종목,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오늘 한글과 컴퓨터까지 좀 강세인데 이런 쪽이 이제 반도체 주춤하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노공업이나 플리토 정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하고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 관련된 종목들 두 종목을 뽑아주셨고 지금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10일에서 6월 14일 사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임순재 대표도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 AI 쪽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네요.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따라가는 같고요. 겁니다, 보면. 그렇죠. 이제 예.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이제 큰 매출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이패드인데,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작년보다 매출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좀 전에 뭐 전문가님도 얘기했듯이 시장 기대치가 원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부합을 한 거지,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애플이 좋았었던 거는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주주 확대책을 이제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분기당 이제 배당을 하는데, 기존에 20센트에서 25센트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하고 1,100억 달러, 뭐 하나로 150조입니다. 150조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 네, 정도의 맞네요. 금액을 이제 그 자사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AI 관련돼서는 애플이 그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이제 기기들이 글로벌적으로 한 20억 대 정도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20억 대가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뭐 생성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아이폰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걸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신형 아이패드에도 이런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이제 새롭게 부상이 되면서, 네. 뭐 국내에서도 관련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하게 되면 그럼 과연 어떤 쪽이 이제 수혜를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더니 이제 플리토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의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언어 뭉치를 지금 플리토가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이제 번역 관련된 서비스를 하게 되면 플리토가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플리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 지금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외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돼서는 뭐 아이폰이 아니어도 일단 관련된 이제 온디바이스가 AI가 확대될 거는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이 온 디바이스 AI를 통번역적으로 풀어냈는데 애플이 어떻게 풀어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분의 약간 차이점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 설계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셨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섹터가 어떻게 잘 갔나 좀 체크를 해보니까 9거래일 동안 6번 정도 올랐고 3번 정도 하락을 해서 이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계속 봐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네, 반도체 섹터도 차별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님은요? 네, 반도체 생산 확대 수혜를 본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증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검사 장비 같은 거가 이제 매출이 좋아지려면 일단 반도체 생산량이 이제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각 그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생산을 많이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 장비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일단 생산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량 증설에 따라서 장비가 납품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모품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장비는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를 할 때 소모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증가할수록 이런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감산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성장세가 뭐 일단 작년에 원체 부진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반도체 제품도 기존에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신제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제품이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도 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신제품에 맞는 검사 장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HBM3와 관련된 아니면 HBM3E와 관련된 이런 검사 장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네. 새롭게 나오면 그만큼 이제 공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모품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최근에 적층 관련된 부분, 뭐 낸드 프레시도 이제 적층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검사 장비에 대한 필요성 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폭이 반도체의 이제 선폭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선폭에 맞는 검사 장비가 새롭게 또 납품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내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검사 장비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리노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관심 있게 덮치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펩트론이나 엑시콘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 또 한 가지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여쭤보겠는데요. 차별화된다. 이제 여기에서도 좀 더 가는 게 간다는 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화요일날 우리 앵커님하고 나암이 거 예, 따라해서 제가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제가 분석을 되게 맞아요. 길게 했어요. 한 줄 한 줄 다 하셨죠? 네, 길게 해도 됩니까 하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네. 그때 반도체 수율 얘기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HBM3가 이제 2까지 나오고 4까지 가면 이제 적층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이제 쌓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량도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량률을 잡는 게 중요한데 수율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수율 같은 경우에 HBM이 지금 현재 HBM3 같은 경우에 60일 70%밖에 나오지 않아요. 10개 만들면 7개. 예, 3개, 4개가 분량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로스가 수익성. 적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수익성이 이제 높아지는 커지겠죠. 거죠. 그래서 예.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는 요 수율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이 테스트 장비들, 특히 요런 핀이나, 여기 뭐, 이렇게 핀,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 요런 것들이, 네. 니노공업이 핀을 하고 요런 것, 호구 마이크로 핀 투나노가 하죠. 프로브 카드 이런 것들인데, 예. 네. 이런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아. 네, 그리고 단가도 되게 비싸요. 근데 네. 소모품이긴 하지만 3, 4년 갑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자주 바꾸는 건 아닌데,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래도 뭐 웨이퍼도 그렇고 HBM 장비 여러 가지 이제 그 D램 또 테스트용도 있고 이제 HBM 테스트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HBM의 메모리 반도체 가져다가 이제 쌓아 올리니까 네. 웨이퍼도 많이 필요하겠죠. 메모리 반도체 만들기 위해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핀 물려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들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소모품도 이제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 그래서 몇 개월 한 2, 3개월 전인가 펨트론 뭐 이런 것들이 그랬어요. 그죠? 좀 그때 강했었어요. 처음에 인텍 플러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HBM 쪽입니다. 그쪽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투나노가 HBM용 이 프로브 카드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고 했고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예요. 그래서 HBM 섹터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산화 어떤 이슈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이쪽 테스트 장비 쪽에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계속해서 볼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단층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별로 이 반도체 검사를 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차별화해서 대응할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네. 수직 계열화된 게 리노공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을 당연히 차별화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랑 그리고 요 핀 관련해서 요런 쪽으로 우리가 반도체 소켓입니다. 요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오늘 ISC랑 리노공업, TSE가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오늘 특히 하필이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좀 TSE는 좀 내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계열사 좀 매각하는 이슈로 최근에 좀 내렸다가 올라오는데 이 기업도 아까 리노공업처럼 우리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만만치 되게 않네요. 좋은 회사예요. 네. 그리고 SK 향이고 요런 기업도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탑픽은 그래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리노공업 되게 좋고 그다음 마이크로 투나노도 강하긴 강한데 지금 너무 높긴 하지만 또 내려오면 보면 되지 않을까. 물림목으로. 왜냐하면 저 강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이크로 투 나노라는 또 새로운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3% 가고 있고 덩달아 같이 볼 수 있는 친구가 카카오죠. 카카오도 한 1%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갖고 계시고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뜯어봅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클라우드 매출에 주목하자라고 적었습니다. 아, 자세하게 들어가셨네요. 자, 이번에 대표님은요? 실적은 좋은데 라고 했습니다. 네, 끝까지 역시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은 클라우드 쪽이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네요. 네, 맞아요. 영업이익이 우선 뭐 전년 비해서 32.9%나 뛰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좀 부문별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네. 뭐 네이버 하면은 저희 물론 뭐 광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뭐 최근에 이커머스로 좀 많이 강했지 않습니까? 뭐 쇼핑 라이브나 이런 게 강해갔고요. 네, 거기가. 맞아요. 네. 쿠팡하고 좀 대적해서 네이버 맞아요. 쇼핑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이제 공습이 이어지는 바람에 과연 1분기 실적이 괜찮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데 나름 광고랑 커머스 사업이 좀 성장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저는 근데 다른 부분을 좀 주목해 봤어요. 뭐 네. 다른 뭐 여러 뭐 콘텐츠 부분 뭐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뭐 그런 웹툰 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웹툰도 한 9.1% 증가 뭐 일본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떤 부분을 주목했냐 하면 클라우드 하이퍼 클로바 X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성형 AI인데 이쪽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부문 중에서 가장 높아요. 25.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1,170억 원 기록했는데 아마존도 이번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클라우드 매출 좋았어요. 맞아요. AWS하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계속 이슈프로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클라우드 쪽. 네. 클라우드 하면 또 뭡니까? 데이터 센터. 네. 계속 지금 대풀이 되고 어떻게 있어요. 세 가지 이슈를 다 이렇게 네, 깔때기처럼 다 반도체로 가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클라우드 하면은 저희 보안 업체랑 또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아, 우리 그렇죠. 분류가 네. 그래서 좀 파이오링크를 좀 봤었는데 파이오링크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폴라리스 AI 가서 좀 가는 그러잖아요. 모습인데 예. 이쪽 다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쪽 그리고 네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IT 인터넷 쪽은 조금 뭐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이 찍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9일입니다. 9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카카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에 각각 전년 대비해서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80% 늘어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쪽 IT 인터넷 쪽 괜찮긴 괜찮아요. 실적이 좋긴 좋은데 추세는 아닌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추세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우상향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시세가 좀 빨리 나거든요. 아, 근데 그쵸.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박스권에서 좀 더 올라올 걸로 보여지긴 한데 제가 그리고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낫다. 해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뭐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미국 마찬가지 우리 국내 기업까지 결론적으로 다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클라우드 쪽 보시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KINX도 마찬가지인데 파이오링크,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가비아, 예, 요런 쪽도 한번 나중에 지속적으로 보실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락해서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추가 매수로서 이용을 해봐도 됩니까? 아니면은 중장기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가져가서 어느 정도 손실 줄이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저 안 그래도 차트를 딱 봤는데 정신 없으시네 지금. 네. 박스권이에요. 저는 그렇군요.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19만 5천 원에서 네. 24만 원 사이 되게 박스권이고 네이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해서 거의 계속해서 2022년입니다. 네. 2022년 10월 때 차트를 띄워주셨는데 2022년부터 거의 저렇게 24만 원을 박스구나. 네.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박스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트레이딩 가능한 하면 되고, 예. 지금 영역이에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력적으로는 조금 AI 쪽에서 좀 투자가 밀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구글이나 MS보다는 네.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좀 가시적인 부분이 좀 나와야 됩니다. 카카오도 AI 지금 발표 많이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오히려 그냥
요 네이버가 그나마 좀 AI 쪽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형 AI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대표님도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은 좋아졌는데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실적 뭐 좀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실적은 상당히 좋다는 네. 건 다 아실 거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좀 더 말씀하셨듯이 지금 AI 부분하고 이제 커머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커머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한 7천억을 넘어설 만큼,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뭐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차지할 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시커머스가 지금 계속 이제 침입을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뭐 하이퍼X 관련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네. 이런 부분은 뭐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클라우드 쪽에는 AI가 붙으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면 그 네이버가 그런 이제 이런 AI와 관련된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대형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 대규모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메타나 뭐 아마존도 비슷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계속 투자가 이어지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AI가 발전할수록 지금 번역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매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구글에서 뭐 영어로 검색을 해서 한국어로 본다든가 하는 형태의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과연 이런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뭐 광고 예상했던 것보단 광고 매출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커머스도 뭐 위축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계속 지금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웹툰 부분도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바닥은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바닥은 찍었지만 과연 이게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뭐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박스권을 정해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주는 어떤 종목? 일단 뭐 가지고 웹툰과 계십니까? 관련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MBT. 어차피 뭐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을 보게 되면 뭐 이 토큰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박스권 매매 정도 가능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네이버, 그 카카오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클라우드 쪽에서 또 한 분은 IP 쪽에서 종목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